도형이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인 거예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다룰 거는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은 도형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도형이 모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도형이라는 그 도형이 뭐예요? 도형이 중1 때 2학기 과정에서 기본 도형의 요소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기억나니? 그 요소가 뭐야? 점, 선, 면이라고 할 거예요. 점이 구에서 선이 되고 선이 구에서 면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점은 평행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점이 아닌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점이라는 말을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점을 좌표 평면에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은 좌표 평면에 점이라고 표현해요 하면은 한다는 거고 어떻게 표현하지?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 순서상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점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좌표 평면에 여기 1,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야, 근데 얘를 상황을 줄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우리 이동시켜보자.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Y축으로는 어떻게 가는데? 아래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돼? 3,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우리 이거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이 점의 x에다가 얘를 뭐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평행 이동한 것만큼 더해주면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지. 1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점을 어떻게 표현한다? x, y라고 표현하는데 이 점 x, y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결과에 도달하는 거예요. x 플러스 n, y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x, y니까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로 이동하는 이동한다. 그렇다면 이 평행 이동으로 4,5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4,5는 어디로 갈까요? 근데 이거 나타내는 의미가 뭐라고 해요? 점이야. 얘도 점이야. 근데 x가 x-1이 됐으니 해석을 해야지. x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균이 나옵니다. y축으로는 몇만큼? 2만큼 평균이 할 거다. 따라서 결정은 4에다가 마이너스 1, 5에다가 플러스 2를 한 3,7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점의 평이동 너무 간단하지? 평이동하고 뭐 더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간단한 거기다. 그러면 저 두 번째 점이 아닌 도형의 평이동은 점의 평이동과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다르다는 얘기거든. 자, 한번 봅시다. 점이 아닌 도형이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진짜 무슨 도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간단하게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야 돼.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 자, 우리가 이거를 요 점의 좌표를 2라고 얘기할게. x 좌표가. 그럼 요 y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지? f2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점의 좌표를 2, f2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 도형을 점이 아닌 도형인 거예요. 점이 아닌 이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3만큼 평행 이동. 그럼 우리가 점의 좌표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2,0이라는 점이거든. 그럼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3칸 가면 되는 거지. 즉, 이 정도 되니까 3칸 가면 하나, 둘, 한 3칸 요 정도 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때 이 녀석도 결국은 똑같이 여기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점들이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된다. 모든 도형의 점들이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도형이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떤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니?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이 하얀 도형을 3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새로운 함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때 잘 봐봐. 여기에도 어떤 y는 f 머시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fx라고 쓰면 되겠니? 얘가 fx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f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3만큼 평행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여기는 결국 5,0도 아니니?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 5, F2가 돼야지.
높이가 똑같잖아, F요. 5를 대입해도 F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네. 맞아요? 그러니 요 5라는 X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결과가 F2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X 자리에다가 뭔가 5를 대입했거든? 근데 2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뭘 해줘야 돼? 이 5라는 게 2로 변하려면 뭘 해줘야 되겠냐고? 3을 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 요놈의 fx는 얘가 되는 거야. x에 5를 대입하면 f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야? x와 x-3으로 변한 거밖에 차이가 없지. 근데 이 x-3의 의미가 뭐라고? 3만큼 평행인 거.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점 같은 경우는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을 더해주면 되는데 함수나 도형의 관계식에서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x-3을 대입해줘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렇게 뒤집어 봐. 그럼 요걸 y축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원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이 아닌 도형의 평이동에서는 도형을 표현할 때 얘들아 이렇게 표현해. 점이 아닌 도형인 거니까 점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선이 만들어지겠지? x, y라고만 쓰면 우리가 순수상 이렇게만 쓰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점이 되는데 얘네들에 대응하는 점들인 거야. f라고 쓰면 얘는 점이 모여 있다라는 점들이 모였으니까 뭐가 된 거야? 점이 아닌 도형이 된 거야. 선이 된 거지. 알겠어요? 악이 아니라 선이야. 착한 거야. 점들이 모이면 착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라고 얘기하면요 f는 0이 되는데 정확히 3만큼 평행했더니 뭘 대입했어요? x 대신에? x-3 맞아? 부호를 바꿔 대입합니다. 부호를 바꿔 대입합니다. 이 원리가 그냥 계속 적용되어 왔던 거야. 뭐야 몇 학년 때부터는 이게 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 수학은 그래서 쉬운 거야. 변하지 않잖아. 국어 어려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역사? 누가 해석하느냐가 틀려. 수학은 누구나 해석을 해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쉬운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 도형을. x 대신 x-2 대입하면 될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 y 대신 y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평행 이동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자, 이거 먼저 해석해보자. 이거 뭐야? 뭔 도형이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될 거고 반지름은 4지? 오, 뭐야? 내가 가끔씩 이렇게 해도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지금. 원의 중심이 1,-2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원을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보자고.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거야.
얘들아, 점이 평행 이동하는데 도형의 모양은 뭐한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반지름의 크기가 막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하겠어? 그대로 이 똑같은 애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첫 번째 관점은 점의 관점에서 볼 거야. 자, 얘네들은 점을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 어떤 점인지. 근데 얘는 정확히 정점인 거지. 정점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점은 움직인다는 거. 정해진 점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하면 중심도 따라 움직이겠지.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중심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되겠지. 그럼 여기가 중심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점이잖아. 점은 평행이동한 것만큼 뭐한다? 더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됐어요? 이 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점의 관점이 아닌 도형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대.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했어? 도 바꿔서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고 그랬지? 뭐 대신? x 대신.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두라는 얘기야.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y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곱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니?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중심이 뭐가 돼요? 똑같지.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행이동을 점의 관점에서 평행이동을 시킬지 점이 아닌 도형의 관점에서 평행이동 시킬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점의 평행이동이 간단한 거부터 도형의 평행이동이 간단한 거부터. 점이 간단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도형인데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면 점을 이동시켜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면 식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걸 통해서 점의 관점을 통해서 중심을 찾아낸다면 이 중심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으니 4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점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도형 자체로 평행이동을 시켜도 된다. 알겠어요? 평행이동 끝이야. 별거 없어. 자, 이제 평행이동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야 돼.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도형의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도형의 모양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대칭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보다 선생님은 더 간단하다고 봐. 왜냐하면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평행이동과 점이 아닌 평행이동으로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얘를 이렇게 x축이라고 볼게요. x축이 대칭축이다 라고 얘기하면 x축이 대칭축이라고 얘가 데칼토만이 들어가지. 데칼토만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물감은 그려지는 거야. 그 데칼코마인의 가운데 점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를 반으로 접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자, 요 점이 있어. 요 점. 요 점을 선생님이 2,4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점을 x축 대칭한다고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 오케이. 이건 마이너스 3이야. 맞아요? 점. 뭐만 달라졌어? y의 도보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데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도형이 있는데 대칭 이동시킨대. x축 대칭 이동시킨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모든 점들을 봐. 이 길이 같은 거고, 이 길이 같은 거고, 이 길이 같은 거 아니야. 모든 점들이 x, y의 보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x의 변화는 없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의 그 첫 번째 주제는 점이든 점이 아닌 도형이든 동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동이라고. 알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고. x, y라고 했어. 얘 뭘 얘기하는 거야? 점. x축 대칭했대. 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fx, y는 0이라고 쓰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점이 아닌 도형을 의미하는데 이 식은 x축 대칭은 뭐가 된다?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된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x축 대칭했으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도 존재할 거라고. 맞아요? y축 대칭하면은 뭐가 되겠니? 이게 y축이야. 대각선의 가운데 나오니까.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게 1,4이 되는 거야. y축이 대칭하니까. 여기로 오겠네. 이 점은 뭐가 돼? 제가.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점 좌표가 뭐가 되겠냐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그래, 집중 안 해, 이 새끼야. 그럼 지금 뭐가 달라졌어? x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간단하지?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까? 여기 3,1이 있어. 자, 얘를 y축 대칭했어요. 누구의 부호만 바꿔? x의 부호만 바꿨어. 맞아? 그 다음 얘를 다시 x축 대칭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y의 부호만 바꿔야 되겠지? 됐어요? 그때 이 점과 이 점을 관찰해 볼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관찰해 보니까 자, 요 두 점이 보니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두 점이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3에서 마삼을 빼니 6이 될 거고요. 1에서 마이너스 빼니 2가 돼서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이 점을 지나니 y-1은 3분의 1에 x-4는 돼버리겠지. 그럼 얘 정리해. 3분의 1x야. 정확히
여기서 여기를 선을 그으면요 원점을 지난다고. 그럼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은 원점을 지나는 애들인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이걸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아요? 그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겠지? 그럼 뭐예요? 대칭된 거지. 우리는 이 관계를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점 대칭 3번 원점 대칭을 하면 보니까 어떻게 돼? x, y, 부호 모두 다 분해된다는 거야. x, y, 부호를 다 바꿔버리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는데 또 여기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게 x축 대칭이라고 했고 이거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 x축이라는 건 이 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y축은 이 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야?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분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대칭이라는 건 종국에는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점의 평행이동이 쉬워서 그 점대칭부터 가봅시다. 자, 어떤 점이 이게 대칭점이야. 대칭점. 그럼 이 점을 이 대칭점을 통해 대칭시켜. 뭔 말인가? 얘가 그럼 뭘 반으로 어떻게 접을 하는 거야? 안 되잖아. 접을 그 선이 없잖아. 이 의미가 뭐냐면 얘네를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 거야. 두 점을 지나게. 이해됐어요? 두 점을 지나게 딱 직선을 그으면 이 각이 무슨 각이야? 평각이 되겠지. 대칭이동 시키는 게 뭐냐면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얘를 180도 보내라는 얘기야. 몇 도? 180도 보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하고 길이는 같아지겠지. 이해됐어요? 결국은 점대칭은 이 대칭점이 두 점에 뭐가 되는 거야? 점대칭에서 대칭 점은요 두 점의 중점이 된다. 중점.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점이든 점대칭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 2,1을 대칭 점 마이너스 3,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게 뭔 말인 거야? 이 점이 2,1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대칭점이 여기 마이너스 3,1이 있다는 거야. 얘를 정확히 180도 이동시키면 얘가 뭐가 되느냐 이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 A과 B라고 잡아. 그때 요 놈과 요 놈의 절반이 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2를 더한 거예요. 절반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결국에는 A 값은 마이너스 8이다. 됐어요? 다음 1과 B의 합의 절반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원리를 알면 되는 거라고 지금. 점대칭은 결국 그 대칭점이 뭘 의미하는 거다? 중점이야. 중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원점 대칭은 x, y 조를 다 바꾸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떤 점의 대칭이든 대칭의 점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그 원점 대칭에 여기 대칭점이 0,0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4,2가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둘 더한 거에 절반이 0이 나와야 돼. 둘 더한 거에 절반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원점이 되버린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대중에 또 공식으로 해서 또 머릿속에 담아놓는 학생도 있어.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야.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또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봐. A, X, Y가 있어. 이 점을 대칭점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또 보는 거지. 이 점의 작도를 외우는 학생이 있다. 어떻게 외우냐? 요거 작도 모르니까 세모, 네모라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x와 세모의 더한거에 절반은 a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세모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거 2a에다가 x를 빼면 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2a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요 대칭점, 요 x 값의 2배에서 얘를 빼준 거야. 이렇게 외운 학생이 있어. 물론 여기도 2b-y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요거 외우기 싫다면, 잘 안 받아들여진다면 요것만 기억하라고. 두 점에 중점이 대칭점인 거야. 이게 공식이 나온 이유도 두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a가 나왔구나 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선대칭. 선대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이라는 선, y축이라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이라는 게 반드시 x축만 있고 y축만 있니? 엄청나게 많은 선이 있지. x는 2대칭, 또 y는 5대칭, y는 2x-1대칭.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있을 거라고. 그 선대칭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선이야. 대칭선이야. 대칭선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점을 이 대칭선에 의해서 대칭이동을 시켜. 어디로 갈까? 얘를 반으로 접는 거잖아. 여기로 돌아오나?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긋는 순간, 자, 얘를 반으로 접었으니까 이거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요 놈과 요 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수직이겠지. 그래서 선대칭은 수직 2등분이에요. 점대칭에서의 대칭점은 뭐였어? 그냥 중점. 근데 대칭선은 수직 2등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수직 2등분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에 값과 곱하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거기서 하나 찾는 거고, 요 점은 무슨 점이야? 두 놈의 중점이 되는 거잖아. 그 중점이 이 직선, 대칭선 위에 있잖아. 거기서 식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네 번째 대칭이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 자, 여기 봐봐. y는 x 이렇게 그리겠지. y는 x라는 대칭. 근데 여기가 4,1이래. 자, 수민이가 한번 배웠다니까 답을 물어볼게요. 이 점은 뭐가 될까? 네, 까먹었습니다. 아, 맞아. 1 곱하 4야. 뭐 한 거야?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너 이거 외울 거야? 얘가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 1이래. 그럼 여기 4,1이 있어. 그럼 얘는 대칭이도 가면 1로 가는데 이 점은 뭐야? 외울 수 있냐? 외울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y는 x 대칭하면 서로 바꿔주세요. 그 원리가 뭐냐면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이야. 이 점을 알고 싶은 거 아니니? a분과 b? 근데 얘는 y는 x인 거 아니니? 자, 이거의 기울기가 몇이야? y는 x의 기울기 제곱가 몇이야? 와우, 참 제끼리 맞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야? 어우,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a-4분의 b-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a에서 4빼고 b에서 1빼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b 마이너스 1이 돼서요. a 플러스 b는 5야. 이게 첫 번째 식인 거라고. 근데 이 중점이 바로 뭐냐 말이야.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1이 바로 중점이야. 이 중점이 정확히 이 직선 위에 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 위의 점, 지나는 점, 전부 다 뭐라고? 해. 대입하면 참이 될 거야. 따라서 2분의 b 플러스 1과 2분의 a 플러스 4가 같으니 2 곱해서 똑같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2번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더했더니 2a 더했더니 2 그래서 여기가 1 그래서 b가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야? 자, 이런 얘기인 거지. 이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에 4,1은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오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요런 거는 기본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요 녀석 y는 x 대칭 이 녀석이 나중 단원인 함수 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일대일 대칭은 또 어느 단어야?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함수. 처음 들어보세요. 함수에 역함수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거 끝나면 집합 문제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잘 기억해요. x는 y 대칭하면은 뭐 한다고 그랬지? x와 y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있어. 그럼 중심이 어디야? 1,2 이런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y는 마이너스 대칭하면 여기로 이렇게 올 거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x와 y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라고 그랬지?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얘는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얘기야. x, y를 서로 바꾸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도형의 이동 전부라고 보면 돼. 전부. 몇 문제 한번 예로 들어보면서 도형의 이동이 어떤 때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일단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는데 이 대칭이동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는 거야. 근데 요게 y는 x라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그런데 어떤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내가 이거 2,0이라고 그럴게. 그 다음 b라는 점이 여기 b는 다른 점이 있을게요. b는 5,1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런데 p라는 점은 y는 x 위에 존재하는데 어디든지 몰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 위에서 p가 어디든지 몰라요. p를 딱 잡아볼게. 그때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성분 AP 플러스 성분 BP 의 최소.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 점과 점을 잇는 선 중에 가장 짧은 선은 뭐니? 이렇게 가면 가장 짧은 선일까? 어떻게 가야 가장 짧은 선인데?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짧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 도형의 길이라는 건 길이가 얘들아 평행이동 이만큼 길이가 있거든? 평행이동 시켰어. 길이가 변해. 길이를 축소하거나 길이를 늘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대칭이동을 시켰어? 대칭이동을 시키면 길이가 막 길어지나? 길이의 변화가 없다고.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을 물어본 거야. AP 길이하고 BP 길이에 더했을 때 가장 짧은 걸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P라는 점은 고정점이 아니야. 요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상황을?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얘든 상관이 없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 얘를 대칭이동을 시키면 어디로 가겠어? 0,2로 오겠지. 그럼 자 봐봐. 0,2로 보내주는 순간 얘하고 길이는 어떨까? 똑같다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 나는 얘를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건 A-P BP 길이를 더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라고. 근데 최소 길이를 구하라고 두 점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최소 길이인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놈의 길이는 성분 A-B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거야. 최소 길이. 알겠어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성분의 미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여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겁니다. 5에서 0 뺀 거의 제곱 25, 1에서 2 뺀 거의 제곱 루트 26이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야. 대칭이동.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된 거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잡히면 너희들이 문제를 읽음으로써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고민하면 안 된다.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야. 연습은 틀리는 연습, 맞는 연습, 고치는 연습. 지금부터 계속 해줘야 돼.